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 다정이가 전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다정한 이웃이 되어 그동안 심리상담가로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마이클 아이건의 저서 독이 든 양분 속에 담겨 있는 자살이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살 것이지, 이런 말을 하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주변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때문인지 자살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당연 1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대략 하루에 38명, 1년에 4,300명 정도가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숫자임에도 그저 무덤덤할 뿐이며 자살공화국이라 할 만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살 속에 담겨 있는 다양한 심리적 움직임들을 살펴보며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고 세워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 생을 포기했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의 시간들을 극복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비하여 어떤 사람들은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일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으나 정말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그 의미를 찾을 뿐 죽은 사람에게서 그 죽음의 의미를 전달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을 생각하며 삶을 파괴시켜버리는 자살이라는 내면 세계의 악성 바이러스에 대하여 그것이 갖는 의미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내는 직접적 자살과 자신이 죽음으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소극적인, 즉 간접적 자살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직접적 자살만을 자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넓은 의미로 간접적인 자살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당뇨 환자가 생명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간접적 자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직접적 자살이나 간접적 자살이나 모두가 스스로 자신에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런 까닭에 넓은 의미로 스스로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을 자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살을 두고 정신과적으로는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향이 많은데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을 두고 너무 쉽게 우울증에 걸렸나 봐 라며 그 의미를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이 갖는 심리적 역동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 동기 또한 다양하기에 단순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살의 의미를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으며 다만 독이 든 양분과
스스로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자살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살 속에 담긴 심리적 역동을 이해하기 위해 우울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은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음의 상태를 의미하며 우울한 정서, 즉 슬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울증이란 진단 속에 담겨 있는 우울의 의미를 따라 자살하는 사람은 근심이 있고 슬픔의 문제를 갖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감당할 수 없는 근심과 슬픔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삶의 배경에 따라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만일 히틀러가 자살을 했다면 그가 갖고 있었던 감당할 수 없었던 근심과 슬픔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자신의 폭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으로 인한 근심과 슬픔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죄의식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너무 커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자신의 과대망상적인 야망의 실패로 인해 근심과 슬픔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일까요? 어쩌면 히틀러는 적대시했던 수많은 적들에 의해 처형당하는 그 수모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적들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려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병으로 인한 자신의 무력감과 허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온전한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선택했다면 그들이 가졌던 근심과 슬픔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도 자신의 육체적 질병과 생명의 한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공통된 특징은 자살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움직임 중에 하나는 우울한 내면 세계의 뒤편에서 작용하고 있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강력한 갈망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전능하고자 하는 욕망,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싶다는 욕망, 즉 세상이 내 맘대로 되길 원하는 유아적인 욕구가 세상에서 충족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때, 다시 말해 자기애적 좌절 상태에 처하게 될 때, 인간의 심리 안에서는 반대로 욕망 없는 상태로 들어가려는 죽음 세계에 대한 강력한 이상화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살 속에 담겨 있는 심리적인 역동, 즉 우울 속에 담겨 있었던 자기애적 욕구와의 관련성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심리 발달 과정에서 양분 속에 흡수되어 있었던 독이 훗날 어떻게 자살이란 결과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양육받을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싫든 좋든 부모들이 제공하는 돌봄의 내용을 흡수하면서 성장하고 제공된 돌봄이란 양분을 통해 정신 구조를 발달시켜 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양분 속에 담겨 있던 독 또한 정신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리 발달 과정에서 돌보는 부모와 어린 아이들의 관계적 특성이 어린 아이들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양분을 제공하는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면서 수시로 아이의 존재감을 무시하거나 부적절한 존재로 여기도록 존재감에 타격을 가하는 폭력을 행사한다면 아이는 정신구조의 무력감과 부적절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대했던 처벌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흡수되어 훗날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자기를 처벌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양분을 공급받았을 때 경험되었던 익숙한 방식으로 무력감과 존재감이 상실될 때마다 양분 속에 흡수되어 있던 독으로 인해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양육 과정에서 경험되고 흡수되어 있었던 독, 즉 폭력이 재출현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공격자와의 동일시 그리고 반복 강박이란 개념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편 어린아이들은 양분 속에 담겨 있는 독으로 인하여 무력감과 존재감 상실이란 불안과 두려움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때 유아의 연약한 자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로서 전능환상, 즉 자기애적 방어가 강력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력감을 제공하는 현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을 과대적이고 과시적인 전능자로 인식하는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무력한 자신의 우울 상태를 조적 기제를 사용하여 방어하게 되는데 자신을 무력하게 만든 사람에 대하여 조적 기제를 사용하여 우월감과 승리감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방어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이 가중되면 최후에는 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전능적 방어가 작용하게 되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자기 확신과 이상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정말 끝이 날까요? 다만 그렇게 믿고 싶은 욕망의 표현일 뿐입니다. 양분 속에 담겨 있었던 독, 그것은 어릴 적 돌봄 속에서 경험되었던 삶의 방식이며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의 생존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존재감 상실로 경험되었던 익숙한 방식으로서의 폭력과 존재감 상실로 경험되었던 불안에 대한 방어로서의 이상화와 전능성은 현실 세계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존재감 상실이 발생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현실을 부인하는 자기애적 상태에 빠지며
자해 또는 자살과 같은 파괴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양분 속에 감염되어 있는 독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하며 파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무력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전능성을 향한 독을 섭취하며 끊임없이 현실 세계를 떠나기 위한 극단적 선택을 동경하는 자살이 담고 있는 내면 세계의 심리적인 역동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룬 주제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2009년도에 발간된 마이클 아이건의 독이 든 양분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mail.net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진실함과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